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 의견을 말해야 할 때도 쭈뼛쭈뼛해요. 발표를 할 때도 너무 떨려서 토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남들한테 자신 있게 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요? 자신감 키우는 방법 알려주세요. 좀 어렵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에는 겁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런데 크면서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겁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기회가 자꾸 많아지는데 늘 겁먹고 지낼 수는 없었던 거지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망하면 망하리라 생각하고 그냥 들이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 좀 너무 겁이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가끔은 드는데 지난 한 몇 달 동안에도 국제 이런 행사에서 그야말로 뭐 미국의 전 부통령, 엘고 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대담하고 뭐 이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내일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게 그럴 것 같은데 거의 준비도 뭐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냥 하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것 뛰기야 뛰겠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빨리 뛰는 것 같지도 않고 저보고 만약 노래하라 그러면 아마 밤에 잠을 못 자지 않을까. 그래서 다 누구나 자신 없는 그런 분야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려 그러면 계속 신경 쓰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 차례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저라고 왜 없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제 뭐 겁먹고 이러다간 뭐 죽도 밥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에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까짓거 뭐 하다가 잘못되면 그냥 잘못되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냥 들이대기 시작하고 몇 번 그러고 지나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자꾸 부딪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생각했어요. 최악의 경우가 뭘까? 개망신 당하는 게 최악의 경우일 텐데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몇 번 큰 실수 없이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이 돼간 거죠. 저는 이분에게 오히려 한번 더 들이대 보면 어떨까. 실패를 좀 해봐라. 네, 오히려 자원도 좀 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손 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두어 차례 망하기도 했었고 근데 뭐 망했다고 해서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저 최재천이 쟤 지난번에 완전히 망했어. 쟤 망한 애야. 이렇게 기억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먼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제가 망했다는 건 기억들을 거의 안 하고 저를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근데 그땐 또 성공했어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나에 대한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보고 있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 좀 해도 남들은 몰라요. 실수한 내가 하는 거죠. 그냥 덮고 가시면 됩니다. 와 정말 벌써 대빵 크다. 제가 교수님을 위해 네. 크게 키워놓은 커서. 네, 아이고. 공부는 엉덩이 싸움, 머리 싸움. 친구랑 얘기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올립니다. 전 공부는 당연히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래 앉아있어야 뭐든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친구는 그냥 똑똑한 사람이 잘할 수 있다. 거라고 하네요. 솔직히 머리 싸움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공부 엉덩이 싸움 vs 머리 싸움 뭔가요? 대한민국 입시 공부에서는 엉덩이 싸움일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둘들 아닐까요? 그래야 당연하고요.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댓글에서 봤나? 교수님이 항상 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가 좋으셔서 잠깐 하고 막 1등 하셨다 막 이렇게 써있던데요?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 머리가 좋다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공부 많이 안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유학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죠.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이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이게 내 인생의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뭐 하라니까 그냥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잘 못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엉덩이 싸움이라는 쪽으로 슬슬 가네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게 되니까.
다시 태어나면 개미 vs 배짱이. 개미는 일할 수 있음, 심심하지 않음, 일하면서 뿌듯함 얻을 수 있음. 배짱이는 맨날 놀고 먹고 함, 인생이 심심함. 당신의 선택은? 당연히 개미로 태어나야죠. 일을 덜 하기 위해서 배짱이는 정말 여름 내내 쉬지도 않고 씨름도 전폐하고 줄기차게 일합니다. 계속 노래를 불러야 혹시라도 암컷 한 마리라도 유혹할 수 있으니까요. 예상한 답변은 아니실 것 같은데 배짱이 수컷으로 태어나면 찬바람 불기 전에 어떻게든 암컷이랑 짝짓기 하고 자기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고 죽어야 되니까 배짱이는 진짜 여름 내내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필사적으로 긁어댑니다. 단 한 마리의 암컷이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왜? 근데 이솝 할아버지가 배짱이는 놀고 먹는다고 노래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BTS가 놀고 먹고 있어요? BTS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지금 세계 1위를 하는 겁니까? 노래나 부르면서 놀고 먹어서 지금 1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BTS에게는 노래가 1위잖아요. 배짱이에게는 노래가 1위입니다. 이솝 할아버지가 전혀 이해 못하고 망발을 하신 겁니다. 동물들은 이게 없겠죠? 자아실현이. 그렇죠? 뭐 동물들은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 뭐 이런 거는 감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20%의 차출된 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개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차출제가 분명히 아닌 것만은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차출제인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개미들 몸속에 휴대폰 같은 장치에 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아씨 걸렸네 그리고 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관찰해 보면 꿀단지 개미라는 개미가 있어요. 사막에 사는 개미들인데 진딧물 같은 곤충을 보호해주고 단물을 빨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동료들이랑 나눠 먹는데 아주 힘든 시절을 대비해서 그걸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걔네들이 꿀단지, 꿀 항아리를 못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어디다가 저장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저장소가 만들어져요. 일개미들 중에 몇 마리가 지하 동굴 천장에 매달려요. 그러면 그 매달려 있는 입으로 매달리고 있으니까 여기 입이 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동료들이 계속 갔다가 그 단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배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평소 자기 배보다 한 30배 정도로 커져요. 몇 달을 매달려 있어요. 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동료들이 와서 건드려요. 그럼 그걸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 개워줘야 돼요. 또 이제 동료들이 다 나눠 먹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한 20마리 정도가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한 10마리를 쑥 빼보는 거예요. 이게 자원제일까 차출제일까를 저희가 열심히 관찰해 봤는데 차출제라는 증거가 없어요. 없애면 한 10마리 정도가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서 매달려요. 자원에서 하는 것처럼. 오늘 11개 하셨습니다. 11개. 네, 10개보다는 낫네요. 네. 오늘도 수고한 저를 다음에 또 만나요.